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의 한경진입니다. 지난 9월 24일 인도의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해 29일 화성 표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도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화성 74,500km 상공에서 촬영한 표면의 모래 폭풍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여기에서 무언가 꿇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망갈리안이 촬영해 전송한 화성 표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붉은 빛을 띠는 화성 표면과 그 위에 분화구들, 그리고 표면을 덮고 있는 모래 폭풍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망갈리안은 지난 9월 24일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고 단일 국가가 발사한 화성 탐사선 중 첫 시도에 궤도 진입을 성공한 첫 탐사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과 유럽 우주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화성 탐사. 우주 강국으로 부상하는 일본과 중국도 화성 탐사를 시도했지만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처음으로 시도에 성공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화성 탐사에 대한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망갈리안이 드디어 작년 11월에 발사하고 나서 네. 드디어 이제 한 10달 가까이 비행을 해가지고 이 화성 궤도에 안착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 7만 5천 킬로 정도 떨어져가지고 화성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화성 사진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진 않죠, 이제. 네, 지구의 그 사막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이런데 한 번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화성 탐사를 할 경우는 보통 절반 정도가 실패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인도, 물론 나라는 크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네. 인도에서 최초로 화성 탐사선을 발사해가지고 첫 번째 발사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러게요. 궤도까지 안착한. 그래서 그런 최초의 나라가 또 인도가 됐다. 이 망갈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화성을 탐사하는 이런 그런 탐사선, 그걸 갖다 고대 인도로 이제 발음을 한 건데요. 네. 망갈리안. 좀 재밌죠, 발음이. 그래서 이 인도인들이 최초로 보냈던 이 탐사선이 화성 궤도에 안착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이 인도가 굉장히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상당히 고급 인력들을 저렴한 그 인건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보통 화성 탐사선은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만드는데 굉장히 작게 만든 거예요. 네. 15kg 정도로 굉장히 작게 만들어가지고 개발 비용이 전체적으로 미국이 한 10분의 1 정도. 아, 그러면 정말 적게 든 거네요. 예, 그래서 7,4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억 원 정도? 물론 크긴 하지만 네. 미국 같은 나라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작기 때문에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고 화성 대기에 있는 메탄가스 같은 성분을 좀 추출하려고 그런다 합니다. 만약에 화성 대기에 메탄가스가 있다고 한다면 네. 또 생명체가 호흡하면서 나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생명체의 하나의 또 흔적이 아니겠느냐 해서 인도에서 독자적으로 이 메탄가스의 흔적을 찾겠다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일본도 1999년에 발사했다가 실패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2011년에 발사했다가 실패했거든요. 네. 중국, 일본보다 앞선 인도의 이 우주 기술 상당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망갈리안이 성공하면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일본과 중국 등이 자극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한 2020년대 정도에는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만 알았던 화성 탐사 네. 정말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많은 나라들이 화성 탐사에 본격적으로 매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네. 망갈리안이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도 좀 빨리 화성 탐사를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먼저 달부터 네. 가야죠. 달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 가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2년 정도씩의 주기니까 앞으로 한 5번 정도 이 주기가 반복되기 전에 한번 발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그런 때가 다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화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 망갈리안이 보내올 화성에 대한 소식들도 기다려집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화성 표면에서 공과 신호등 모양의 물체를 잇따라 발견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구형 물체는 큐리오시티에 장착된 카메라
마스트캠이 촬영했습니다. 공 모양 물체가 화성 표면에 놓여 있는 모습으로 나사 관계자들은 이 물체가 직경 1cm 크기의 광물이 지하수에 용해돼 둥근 자갈처럼 굳어진 결핵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만약 이 공 모양의 물체가 결핵체로 밝혀진다면 한때 화성에도 풍부한 양의 물이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 여전히 가장 앞서고 있는 미국. 미국의 화성 탐사 최선봉에서 활동하는 로버가 있죠. 큐리오시티입니다. 큐리오시티는 최근 화성 표면에서 신호등과 공 모양을 닮은 물체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교수님, 이 물체는 어떤 물체인가요? 네, 정말 공이 있고 네. 신호등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이번에 찍어서 보내온 사진은 이 암석입니다. 암석. 네. 이 돌들이 어떤 건 공 모양이고 또 어떤 건 신호등 모양으로 이렇게 세 무리로 지어가지고 서 있는 네. 건데요. 사실 사진으로 보면 이 공이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공 모양이 지름이 한 1cm밖에 안 된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공 모양의 지형은 이미 한 10년쯤 전에도 그 오퍼튜니티가 화성에서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공 모양의 돌이 생기는 이유가 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이제 화성에 물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이 강가에 가면 이제 공 모양의 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침식작용에 의해서 이제 공 모양 만들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화성 부축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런 공 모양이 돌이 튀어서 나왔다 하는 네. 사람이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이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이 암석 속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공 모양으로 수축이 돼 버렸다. 네. 이렇게 해서 응고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공 모양으로 응고됐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그럴듯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정확한 거는 나중에 가서 밝히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아무튼 메이븐이나 망갈리안 같은 탐사선들은 위에서 돌면서 보는 거예요. 몇만 킬로 위에서. 네. 하지만 큐리오시티는 땅에 있으면서 바로 움직이면서 바로 앞에 있는 걸 보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자그마한 지형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그 탐사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뭐 사람 모양의 지형이 있다든가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그건 멀리서 보니까 그런 거고 이 큐리오시티가 찍은 건 바로 앞에서 본 네. 거거든요. 그래서 1cm짜리 작은 구슬 같은 거, 그 다음에 신호등 모양의 그 암석은 한 30cm쯤 된다 그래요. 근데 네. 사실 뭐 이런 모양만 보고서 와 거기에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올 초에 큐리오시티가 이제 보내온 사진 속에서 또 UFO가 나타났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멀리 있는 광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짝이는 모습들. 이게 또 멀리서 UFO가 빛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또 큐리오시티 사진에 화성의 UFO 네. 이런 제목을 뜨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형들이 사람 얼굴을 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익숙한 그런 모양을 담기도 하잖아요. 자연이 그렇게 다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정말 대단한 예술가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아무튼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공 모양과 신호등 모양의 이 암석들, 암석이긴 하지만 네. 정말 자연은 멋진 예술가다. 지구뿐만 아니라 화성에 있는 자연도 역시 네. 이 바람과 뭐 여러 가지 기상 현상들을 또 이제 풍화작용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거니까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화성에서 발견된 그 신호등과 그 공 모양 같은 암석을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직접 가서 관찰한 것이 아니라 큐리오시티와 같은 로버 그리고 망갈리안과 같은 그 위성 활동만으로도 과거 화성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우주 산업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정보들도 기다려집니다. 해성 탐사선 로제타가 해성 위를 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탐사 로봇 파일리가 해성 착륙을 위해 분리됩니다. 해성 표면에 사뿐히 내려앉은 파일리는 표면에 닿자마자 위쪽에 장착된 추진기를 작동해 표면으로 누르고요. 다리에 부착된 드릴로 구멍을 뚫고 작사를 쏘아 표면에 고정시킵니다. 작은 크기의 해성은 중력이 약해서 튀어나가지 않으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 몸체를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67P 해성에 자리 잡은 파일리는 각종 장비를 동원해 본격적인 탐사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수님, 드디어 파일리가
착륙할 곳이 정해졌다고요? 네네. 그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그 착륙선의 이름이 파일리죠. 네. 그 이집트 쪽에 발음을 하면 필레라고 하는 건데. 네. 이 파일리가 드디어 이제 그 67P 해성에 착륙할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11월 12일. 우리나라 시간은 오후 5시 35분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시로는 이제 오전 8시 반쯤 되는데요. 그 이 67P 해성이 그 오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머리 부분과 이제 몸통 부분. 와우, 두 덩어리 네. 되어 있는데 그 머리 쪽 작은 쪽이 이제 거기 IJ라는 지점이 있었고 몸통 큰 쪽에 A, B, C 이렇게 다섯 네. 지점을 갖다 후보지로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머리 쪽에 있는 J 지점 거기에 네. 이제 착륙 지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리가 오리의 머리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J 지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예비 후보로 몸통에 있는 C로 착륙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은 5시 한 35분경에 11월 12일 날 로제타에서 파일리가 분리돼서 이제 내려갑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워낙 해성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요. 그래서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한 7시간 정도 가까이 지나가지고 한 네. 자정 무렵 되면은 이제 정확히 착륙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워낙 이게 가벼운 거기 때문에 내려가서 이제 그 고정을 시켜야 되겠죠. 네. 땅에 이제 나사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고정을 시켜가지고 이제 또 움직이지 않게끔. 그러면서 이제 이 파일리가 6개월 정도 67P 해성에 머무르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cm 정도 구멍을 뚫고 이 해성 성분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네.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최초의 모습을 해성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예. 어디 가서 그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도 그렇게 40억 년 이상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정말 역사 속에 있는 로제타 석고 같은 그런 역할을 네. 이번 로제타호와 파일리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11월 12일 밤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사히 착륙했다. 것이 알려질 거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탐사가 활동이 벌어지겠는데 해성의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그 정보를 파일리에서 로제타호로, 네. 로제타호에서 지구로 이제 전송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면서 이 67P가 이 태양에 가까워지면은 이게 뜨거워지면서 네. 이제 이 안에서 막 가스 같은 것들이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스 분출되는 모습들, 네. 그것도 촬영해서 지구로 보낼 거죠. 혹시 딥임팩트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네. 그 해성이 지구에 충돌할 때 우주선이 가가지고 해성에 착륙해가지고 이제 막 그걸 막는 건데요. 그때 영화를 보면 해성이 뜨거워지면서 막 가스가 분출하고 수증기가 분출하는 엄청난 격동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 모습을 해성에 착륙한 파일리가 이제 그걸 촬영해가지고 지구에 네.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영상이 될 걸로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태양계 초기의 모습도 어느 정도 밝혀질 수가 있고 네. 또 해성의 격동적인 모습 바로 앞에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정말 무사히 착륙하기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나사에서 이런 영상들을 지금 쭉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공개를 한 건데요. 아무튼 11월 12일 네. 기대가 됩니다. 파일리가 그 오리 해성이라고 불리는 67P 해성 머리 부분, 그 네네. J 부분에 착륙을 한 다음에 네네.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빨리 네.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진 못하지만 거기서 네. 구멍도 뚫고 여러 가지 촬영도 하고 네. 그럴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는 와우 천문 영상.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영상이 우리를 찾아올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전해주신 하늘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네. 10월 8일이 개기월식이었죠. 네. 10월 8일 개기월식은 이날은 보름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서 점점 달이 가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달 뜨는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 달이 초저녁에는 거의 달을 못 보게 되는. 네. 그래서 달이 왼쪽으로 볼록하고 오른쪽으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주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달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달이 사라지면 뭐가 좋습니까? 별 보기가 좋아지는 거죠. 네. 10월 12일 달 옆에 붉은색의 밝은 별이 하나 있습니다. 네. 황소자리에 으뜬 별 알데바란이라는 별이거든요. 네.
황소자리는 V자 모양을 하고 있는 겨울철 별자리인데요. 이제 이 시간이 늦어지면서 독초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추위가 이제 서서히 오고 있으니까 그 V자 모양에서 가장 밝은 별이 황소의 눈에 해당되는 알데바란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알데바란이란 붉은색 1등성이 달 옆에 예쁘게 놓이게 되는 그것이 이제 10월 12일 밤에 한 10시경이거든요. 그리고 점점 그 이후로 달이 점점 늦게 뜨면서 저녁 하늘에서 별 보기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거든요. 요 무렵이 10월 달이 이제 찬바람이 조금씩 불어오긴 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보다 좀 낫잖아요. 저녁 때 천문대 가서 별 보기 가장 좋을 때예요. 그래서 이 달도 사라지면서 밝은 행성들 아주 저녁 하늘에 이제 이 화성도 있고 그다음에 토성도 있거든요. 토성과 화성 함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천문대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 가을 하늘의 별들을 별들의 낭만을 한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달과 그 황소자리 으뜸 별이 근접하면서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달이 뜨는 시각이 점점 늦어지면서 달의 오른쪽이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전문 영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름다운 밤하늘과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재밌고 알찬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별별 이야기를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YTN 웨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찾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